안녕하세요. 책밤 DJ 현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오늘의 책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마음의 법칙입니다. 작가는 독일 분이신데요,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라는 작가분이시고요, 김희상 님이 옮기셨어요. 여러분 혹시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SNS 같은 데서 보면은 심리 테스트 가끔 하나씩 딱 뜨잖아요. 그럴 때 꼭 한 번씩 해보는 스타일. 그래서 약간 신기해하는 스타일인데, 예전에도 심리학에 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상대방과 얘기를 나눌 때 이 상대방의 코를 만지면서 얘기를 하면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라던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이 심리 테스트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를 골라주세요.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산책로에 나와서 한적하게 걷다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주위에 사람은 없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터벅터벅. 근데 한참을 걷던 중에 저기 강가 멀리에서 둥실둥실 뭔가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쓰레기, 3번 꽃, 4번 보트. 고르셨나요? 여러분들이 고르신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해드릴게요. 1번 사과를 선택한 당신. 당신은 가족 간의 유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평소에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네요. 그리고 2번 쓰레기를 선택한 당신은요, 인생에서 첫 번째 순위가 본인의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꽃. 3번 꽃을 선택한 당신은요,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걸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보트. 보트를 선택한 당신은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신뢰감을 중요시하고 일단 믿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게 그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네요. 여러분들 뭘 고르셨나요? 저는 꽃을 골랐거든요. 꽃을 골랐는데 오, 신기하다. 이건 그냥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심리학인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끔은 정말 귀신같이도 맞추지만 가끔은 또 다를 수도 있는 심리학을 다룬 책 마음의 법칙인데요. 어쩌다 어른 아시죠?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의 김경일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그 아마존 심리학 부분에서 60주 연속 1위를 달성한 책이라고 하네요. 그냥 진짜 한 4주, 5주 1위 하는 것도 대단한데 60주 연속이면. 그래서 이렇게 51가지 마음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심리학을 조금 가볍게 이해도 해보고 그 짧은 예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설명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꿀팁 같은 거, 인생 꿀팁이라고 하죠. 인생 꿀팁 같은 내용들도 많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막 이 51가지 이런 심리학이 막 길게 막 장황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짧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짬짬이 하나씩 가볍게 읽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챕터를 다 보고 다음 챕터를 이제 멈추고 싶은데
너무 이게 구미가 당기는 제목들이 많아서 약간 좀 계속 읽게 되는 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가볍게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거. 그래서 51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재미있었던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은 원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 정박 효과입니다. 이 정박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1974년에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행한 실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참가자들은 실험 감독이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적힌 회전 원판을 돌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거 아시죠? 돌려 돌림판 그런 거. 돌아가다가 아무 숫자에서나 바늘이 멈추는 원판이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참가자들은 높은 숫자가 나오면 회원국이 많은 것으로, 낮은 숫자가 나오면 회원국도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회전 원판에 나오는 숫자가 완전한 우연의 산물임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답을 고르는 기괴한 행태를 보였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 가본 식당에서 메뉴판의 첫 페이지에서 몇 가지 요리의 가격을 본 당신은 놀란 나머지 당장 내빼고 싶다. 너무 비쌌나 봐요. 그런데 오른쪽 면을 보는 순간 다행히도 조금 덜 비싼 요리들이 보인다. 물론 입맛 돋우는 에피타이저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다시 메인 요리로 눈을 돌린 당신은 더 이상 높은 가격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이미 높은 가격 수준에 익숙해진 탓이다. 당신은 벌써 닻을 내리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정박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을 눈치채게 되었다. 습관화. 습관화의 힘이 확실하고도 번개같이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내가 누구든 정박 효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이 느끼는 이해득실은 첫 번째 제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처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가격이 이후 협상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오? 이 사실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풀어보자. 예를 들어 법정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일 일이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높은 액수를 불러라. 이 금액이 바로 닷 노릇을 한다.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더 얻는 법이다. 또 협상과 대화를 벌일 때 처음부터 당신의 에이스를 꺼내보자. 가능한 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시도해봄직한 일이다. 이를테면 다음번 연봉 협상을 할 때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봉 협상을 할 때 먼저 그냥 질을 안 해요. 먼저 가장 내가 받고 싶은 돈보다도 훨씬 더 높게 한번 질러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 정박 효과를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흔하게 좀 느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30만 원짜리 신발을 사고 싶다. 30만 원짜리 신발을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신발이 3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었던 거예요. 60만 원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보다가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한 50만 원대 신발이 있네. 얘가 또 좀 싸 보여.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아. 살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만 원대 신발을 사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지만 60만 원대의 비싼 가격을 보고 50만 원대가 그리 비싸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마법. 이런 게 정박 효과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동남아 이런데 해외여행으로 동남아 가셨던 분들 거기서 야시장 같은 데서 쇼핑하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꼭
협상하잖아요. 꼭 우리 흥정하잖아요. 거기 시장에서. 일단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싸게 불러. 말도 안 되는 가격 불러요. 진짜 500원만 줘도 될 거를 한 진짜 5,000원이라고 불러. 일단 지르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한 가격에 맞추려고 낮추고 낮추면서 그 중간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거겠죠? 근데 또 몰라요. 어쨌든 가격을 먼저 말하는 쪽은 그쪽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꽤 많이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몰랐지만 내가 경험했던 정박 효과가 분명히 아마 하나쯤은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정박 효과를 이미 안 이상, 이 정박 효과에 대해 알고 있는 이상 생활 속에서 조금 유리하게 한번 활용해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나온 연봉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와 뭐 거래, 당근 같은 거 할 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면 조금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또 재밌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꼴도 보기 싫은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내가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분하고는 잘 지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얽힌 서로의 관계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싫은데 이렇게 잘 꼭 지내야 될까?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 그럼 그만두면 방법이겠죠? 근데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기 나온 한번 방법대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화 효과를 다룬 고전적인 실험은 이미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만 도널드는 들어오라고 하지 않네 라는 식으로 도널드라는 사람을 애매하게 표현한 글을 보여준 다음 그를 평가하게 했다. 그리고 평가 직전에 참가자들에게 특정 표현들을 외우게 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이를 꾸미기 좋아한다, 자신감에 넘친다 따위의 긍정적인 말을, 다른 그룹에게는 허풍이 심하다, 거만하다 따위의 부정적인 말을 보여줬다. 나중에 도널드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그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좋은 뜻의 단어들을 본 참가자들은 도널드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나쁜 의미의 단어들을 본 참가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런 사례는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빠른 속도로 묻는다. 눈은 무슨 색인가? 흰색. 구름은 어떻게 보이나? 하얗게. 집의 맞은편 벽은 어떤 색인가? 흰색. 여기서 결정적인 물음을 던진다. 암소는 뭘 마시는가? 뭐 생각하셨나요?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답한다. 밀크! 저도 이거 우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암소가 우유를 먹진 않잖아. 말하자면 앞선 물음들은 점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얗다는 도식을 활성화시켰다. 이 도식으로부터 우리 뇌는 흰색의 액체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밀크라고 답하고 만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단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점화는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어를 익히게 하지 않고 화면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치듯 보여주었는데도 실험 결과는 똑같았다. 점화는 이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기본 태도를 갖게 만드는 탁월한 방법이다. 평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출근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되뇌어라. 편안하다, 유쾌하다, 재미있다, 예의 바르다. 만약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를 될 수 있는 한 많은 긍정적 단어로
점화시켜라. 그러면 당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상대해 줄게 틀림없다. 지금 드는 생각인데 약간 좀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인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계속 나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지, 내 스스로를. 그래서 여러분들, 꼴도 보기 싫은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법은 이 점화 효과를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단어들을 되뇌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긍정의 힘은 정말 좋고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 협상 상황에서 아까 나왔던 정박 효과와 지금 나온 점화 효과를 동시에 활용하면 연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점화 효과로 그 연봉 협상을 할 분을 좀 기분 좋게 만들어. 조금 약간 계속 긍정적인 단어들을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실제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정박 효과를 사용하는 거죠. 먼저 높은 금액을 부르는. 그러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때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정박 효과나 점화 효과, 사실 별거 아닌, 딱 글로만 읽었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실제로 활용을 해본다면 진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방법을 찾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이런 거 그냥 가볍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예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언이 원인으로 작용해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셈이다. 다음과 같은 실험이 있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최고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학기를 끝낼 때 이 그룹 학생들의 지능 지수는 실제로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반면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은 그룹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리학에서는 이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해낸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부른다. 이른바 점이라고도 하는 것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운세가 다음 주에 당신은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다 면 실제로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 부상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집중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실제로 발을 헛디뎌 어딘가에 충돌하고 마는 것이다. 이른바 풍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도 비슷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다. 이 모든 사례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는지 보여준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꾸며가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족과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저 말고 시도해보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라. 오늘 나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거야. 오늘은 성공하기로 이미 예정된 날이야. 아니면 그저 간단하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 하고 외쳐보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런 태권도 할 때도 하면 된다고 하고 이런 문구라든지 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조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기 나온 자기 충족적 예언을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적이고 약간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막 흘러가서
결과마저도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은 더더욱 자기 충족적 예언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 좋았던 문구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는 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요령을 터득하면 우리의 일상은 한결 더 편안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요령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쓰든 아니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쓰든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면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을 조금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 뭐 다 알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패턴이라든지 나의 인생도 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를 배워갈 수 있는 부분, 배워갈 수 있는 책이라든지 배워갈 수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이런 걸 좋아하는데 특히 저한테는 너무 좀 좋았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난다면 그 해결책을 바로 찾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금 더 멀리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지만 이런 또 심리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튼튼해지고 더 나의 이런 나라는 사람의 반경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책은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었고요. 이 책도 가볍게 인생 꿀팁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내가 생각하는 심리학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심리학에 대해 공유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현디였습니다. 자, 저희 채널 영상에 아직 많이는 없지만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쫑쫑님이 달아주셨는데요. 닉네임이 굉장히 귀엽네요. 두 출연진 분이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재밌네요. 현디님은 귀엽고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계셔서 친구와 수다 떠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도 책 내용이 좋아요.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것. 아이고 쫑쫑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통통 튀어보겠습니다. 저랑 앞으로 수다 많이 떨어요. 다음 댓글은 김찬희님 달아주셨는데 추천해주신 책들 전부 너무 좋아요. 위로가 되는 밤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그래서 혹시 밤에 혼자 계실 때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가끔 책밤을 꺼내보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석킴님 달아주셨는데 대인관계에서 잘 지내고 싶은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기대를 하고 그만큼 자주 실망을 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좋은 책 추천 감사해요.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기대를 하고 그만큼 자주 실망을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닿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이 되는 게 있으니까 영석희님
힘내세요. 별거 없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기대하겠습니다.